자,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원래대로라면 얘들아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거든. 근데 지금 우리 학원책은 항등식 따로 나머지 정리 따로 했기 때문에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선생님은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를 한 번에 그냥 설명할게. 왜냐면 사실 나머지 정리라는 게 목과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을 때 나머지 정리의 단원인 거지, 원래 나머지 정리도 항등식이랑 같은 뜻이야. 왜? 일단은 우리가 수학에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 우리 수학에서 등식하면은 총 두 가지로 나눠져. 뭐가 있냐면 우리가 지금 배우는 항등식이 있고 앞으로 배우게 될 방정식이 있어. 그래서 항등식은 항상 같은 식이라고 해서 x값에 뭘 넣어도 항상 성립하는 식을, 항상 성립하는 식을 우리가 바로 항등식이라고 하고, 방정식은 말 그대로 그 식 안에서 해 또는 다른 말로 말하면 근의 값을 찾는 걸 우리가 바로 방정식이라고 해. 그래서 위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써놨죠. 항등식은 주어진 식의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성립하고, 방정식은 그 특정한 값을 넣을 때만 성립하는 걸 찾는 것을 우리가 바로 방정식이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밑에 보시면 그 2번에다 별표 쳐주세요. 이 항등식, 한글 세 글자로 항등식 이렇게 안 나와요. 대부분 항등식은 문장에 섞여서 나와요. 문장에 녹여서.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이 뭐라고 나왔지? 첫 번째가 모든 x값에 대하여, 모든 실수 x, 막 이렇게 나오는 것들.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 항등식이라고 해요. 왜? x에 뭘 넣어도 다 되는 거거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라고 나왔어? 임의의. 애들이 임의의라고 나오면 되게 무슨 말인지 몰라 하는데, 임의의라는 게 아무거나랑 똑같은 뜻이야. 그래서 아무거나 넣어도 다 성립한다 라고 하면 항등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 세 번째, 아마 여러분들 앞으로 가장 많이 보게 돼. 바로 뭐? x값에 상관없이. 이런 말 나와도 바로 얘가 항등식이고, 마지막 네 번째는 난 지금까지 본 적 없어. 어떤 x값을 대입하여도 막 이런 건 없어. 근데 어떤 x라고는 많이들 나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건 사실은 빈도수가 거의 없어. 빈도수는 거의 다 골고루 나오기 때문에 이 네 문장이 우리에게 주는 힌트는 바로 뭐다? 항등식을 뜻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서 지겹도록 많이 틀리는 게 바로 2차 함수 가면 여기서 바로 x값에 관계없이, 요건 정말 많이 보게 될 거야. 왜? 근데 이거는 꼭 굳이 x가 아니라 불특정 문자로 바뀔 수도 있어. k값에 관계없이. 뭐 a값에 관계없이 등등. 이 미지수는 바뀐다라는 거지. 하지만 미지수가 바뀌더라도 이놈의 솔루션은 똑같아. 풀이는 똑같다라는 거야. 시작하는 접근 방식은 바로 뭐냐? 결국엔 K로 묶는다. A로 묶는다. B로 묶는다. 결국엔 무슨 값에 관계없이 라는 말이 나오면 그 미지수로 똑같이 묶어주면 되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 이런 문제 많이 풀어봤죠? 뭐 K, X제곱 플러스 4X제곱. 마이너스 4K X 플러스 6. 뭐 이렇게 막 나왔던 문제들이 있을 거야. 는 0 이렇게 나왔어.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K 값에 관계없이 라는 말이 돼 있어. 선생님 그럼 이거는요, 묶어달라는 거니까요, 같은 차수끼리 묶어볼게요. K X 제곱, K 플러스 4의 X 제곱. 뭐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K 값에 관계없이 라고 해놓고는 갑자기 뜬금없이 막 뭐 이렇게 찾아달래. 그러면 어떨 때는 x제곱으로 묶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k로 묶어서 x제곱 마이너스 4x, 그리고 k 없는 거 따로. 그래놓고 는 0이래. 그럼 얘들아 잘 생각해봐. 이 k에 뭐가 들어가든지 간에 항상 0 돼야 된대. 그럼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여기가 0 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x는 0 아니면 4겠군요 라고 시작하는 문제들 대부분. 얘는 이제 지금 안 되지만 이 뒤에가 0이 안 되니까 어쨌든, 그래서 뭔가 뭐의 값에 관계없이 라는 말이 보이면 그 뭐로 묶는다 라는 게 첫 번째 항등식 솔루션이다. 밑에 항등식 성질 봐볼까? 이 성질은 여러분들 대부분 아니까 넘어가면 되고 밑에 참고만 잘 읽어줘. 위와 같은 항등식의 성질이
모든 항등식 문제 해결의 기초가 된다. 제발 부탁인데 특히 1단원, 2단원 무시 좀 하지 마라. 여러분들 대부분 보면 학원을 다니나 뭔 책을 보나 항상 1, 2단원은 열심히 하잖아. 그래서 1, 2단원 본 다음에 뭐 수학 공수원 10대. 그래서 뭐 자기 이제 어려운 거 풀어야 되는데 대부분 어려운 거 풀면 틀리는 쪽이 1, 2단원이야. 그러니까 제발 기초를 탄탄히 쌓자. 옆에 그러면 선생님 이 항등식을 푸는 방법은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 미정계수법. 두 번째, 수치대입법. 이거에 대해서 개념을 모르는 친구들은 없을 거야. 말 그대로 정해지지 않은 계수를 찾는다. 수치를 대입해서 찾는다. 그래서 우리가 수치대입법, 미정계수법이라고 하는데 결국엔 이거를 개념을 모르는 게 아니라 언제 1번 써요, 언제 2번 써요가 문제인 거야. 그래서 언제 쓰냐라고 하면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식이 더럽다. 그러면 수치대입법. 아우 식이 너무 깔끔해. 식이 이쁘다로 할게. 이쁘다. 그럼 뭐야? 미정계수 찾으면 돼. 그래서 앞에 오른쪽 식과 왼쪽 식을 비교하려고 하는데 왼쪽 식도 뭐 난리가 났고 오른쪽 식도 난리가 났어. 그럼 수치대입법. 대충 숫자 0 되는 값들 툭툭툭툭 대입해서 A, B, C 찾는 게 이제 수치대입법이고 만약에 오른쪽과 왼쪽이 너무 이뻐. 대표적인 게 뭐야? 여러분들이 이 수치대입법하고 미정계수법을 가장 많이 고민하는 문제가 한 가지 있어. 이 문제 기억나? 뭐 X 4승 블라블라 4차식 주고 이 문제 아마 분명히 기억날 거야. 뭐 이렇게 생긴 거 기억나? 이거 있지? 이거 여러분들 딱 보자마자 뭐 해요? 조리집법 하죠? 근데 잘 하시는 거예요. 조리집법 하는 거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거 보면 또 애들이 많이 혼란스러운 게 마이너스 1을 0 넣으면 0 되니까 뭔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마이너스 1 넣으면 뭐 찾을 수 있냐면 상수항 찾을 수 있어요. 상수항. 그리고 결국에 최고차항은 여기서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가 1이면 얘도 1이겠네요. 이런 거 두 개는 찾을 수 있어. 하지만 가운데 3차, 2차, 1차는 찾기가 어려워. 수치대입법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로 조리제법을 통해서 미정계수. 요거를 결국 쭉 조리제법을 써보면 A, B, C, D. 이렇게 해서 바로 이게 조리제법으로 미정계수를 사용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참고만 읽어보세요. 참고만. 뭐라고 돼 있어? 전개식이 복잡하다, 더럽다. 그럼 수치대입법. 그리고 항등식의 한 변이 fx와 다항식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는 수치대입법이었는데 애들이 2번을 무슨 말인지 몰라. 근데 지금 잘 보세요. 식이 더럽다? 수치대입법. 근데 한 번 더 또 수치대입법을 쓸 때가 있대. 갑자기 뜬금없이 한 변이 fx와 다항식 이렇게 나올 때가 있잖아, 우리. 예를 들어서. 이렇게 놓고 여기 또 식죠. 그럼 이제 문제가 뭐야? fx 찾아달래. 그럼 당황하지. 얘를 나눌까? 나눠서 이렇게 찾을까? 안 되지. 이럴 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fx에 한번 차수를 한번 추론해 보는 거지. 그러고 나서 혹시 여기가 0 되는 값이 이쁜 게 있으면 툭툭툭 대입해서 뭐 예를 들면 fa도 0이고 fb도 0이더라. 그러면은 우리는 fx를 식을 이렇게 쓰고 시작할 수 있겠네요 라고 바로 찾을 수 있더라라는 거지. 그래서 식이 더럽거나 아니면 어떤 다항식과 fx가 곱해진 형태가 나와도 수치대입법을 쓰는 게 좋다. 왜? 이쪽을 이렇게 나누기는 어렵거든. 이걸 나눈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 그래서 수치대입법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이 문제는 솔직히 말하면 나머지 정리로도 풀 수 있어요. 결국엔 얘네 둘로 나누었을 때 서로가 몫이 되고 서로가 서로 나눠주는 숫자가 되니까 개수비교법으로 해도 되겠네요. 인수분해로 해도 되겠네요. 근데 상관없어요. 이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를 택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뒷장 넘어가 볼게요. 자, 나머지 정리. 근데 선생님이 솔직히 말하면 나머지 정리는 저번에 다항식 연산에서 굉장히 빡세게 설명했으니까 사실 설명할 게 없어. 왜? 내가 저번에 엄청 꿀팁 알려줬잖아. 그 화금이랑 수일반 애들도 알려줬더니 중앙여고 애들도 알려줬더니 그냥 바로바로 써먹어서 학교 프린트 다 맞았다고 하더라고. 우리 저번에 했던 거 기억하나? 저번에 했던 거 내가 이거였어. fx를 x-k로 x-a로 나눠줬다. 그랬을 때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었다. 근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똑같은 fx를 만약에 ax-a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를 저 위에 있는 q와 r를 이용해서 나타내시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선생님 여기다가 A 넣었을 때도 0되고요. 여기다가 A 넣었을 때도 0되네요. 같은 거네요. 그러면 앞에 기준이 1이면 몇 배 됐죠? A배 됐죠. 여기가 A배가 되면 얘 뭐가 되라 그랬어? A분의 1배가 되면 된다 해서 찾았던 게 저번에 제가 엄청나게 빡세게 개념 설명했던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애들이 뭘 어려워한다 그랬지? 얘네 둘이 자리가 바뀌어서 나올 때도 있다 그랬어. 기준이 오히려 더 어려운 거야. 예를 들어서 fx를 이거 숫자로 한번 해볼까? 2x-4로 나누었더니 몫이 qx고 나머지가 r이더라. 기준이 큰일 났어. 얘가 기준인데 이 기준이 되는 놈의 앞에 개수가 2가 나왔단 말이야. 그럼 애들 당황한다고. 그래도 우린 당황하지 말고 fx가 x-2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를 지금 찾아달라라는 거야. 그럼 우린 당황하지 말고 어떻게 했지? 선생님 2가 뭐가 됐어? 2분의 1배 됐지. 얘가 2분의 1배 되면 얘 몇 배 된다? 2배가 된다. 그래서 바로 q-x가 2qx랑 똑같고 나머지는 영향을 안 받더라. 근데 그러면 나머지가 영향을 받을 때는 언제냐? 나머지가 영향 받을 때는 누굴 건드렸을 때? fx를 건드리면 나머지가 영향을 받는다. 여기다 갑자기 뜬금없이 x 곱해버리고 여기다 x 플러스 1 곱하고 이 fx를 건들면 큰일 나는 거야. 그리고 이런 것도 건들면 큰일 나는 거야. 플러스 3. 상수를 더했지. 상수를 더한 것도 어쨌든 fx를 건든 거잖아. 그럼 나머지가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면 돼. 그걸 제외하고 똑같은 fx에다가 똑같은 식으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를 찾으라 그러면 개수만 비교하면 바로 정답이 나온다라는 거. 이게 사실 나머지 정리의 거의 핵심이었어요. 다항식의 연산할 때 제가 나머지 정리를 미리 설명했던 게 원래 나머지 단원이 다항식이요. 선생님 때만 해도 다항식의 연산, 그 다음 2단원이 인수분해였어요. 근데 그 선생님은 왜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를 안 배웠어요? 안 배운 게 아니라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가 다항식의 연산 안에 소단원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한 큐에 배웠어. 다항식의 연산 배웠네. 그 안에서 나머지 정리가 있었네. 그래서 나머지 정리 심화 문제를 공부했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너무 아이들 수학을 어려워하니까 이제 수학자들이 쓸데없는 걸 생각해낸 거지. 다 단원을 쪼개버리자. 그러면 다항식의 연산,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는 같은 개념이니까 같이 넣어놓자. 그래서 모든 시중에 파는 교과서 모든 문제집들은 1단원이 다항식의 연산, 2단원이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예요. 그러고 나서 인수분해, 그 다음 복소수 이렇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나머지 정리도 다항식 연산에서 이미 배웠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추가적으로 나머지 정리를 설명할 거는 그냥 요거밖에 없죠. 사실 고난도든 졸라 심한 엄청 풀기 어려운 문제도 사실 나머지 정리는 여기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지.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했지만 얘가 m 차라고 하고 얘 n 차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얘는 뭐? m-n 차가 나올 거고 최소한 mn일 때는 얘가 더 크거나 같을 거고 얘가 n 차가 되면 나머지는 뭐가 될 거다? 최소한 n 차 미만이어야 된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 나머지가 얘보다 크게 나왔으면 한 번 더 나눠주는 작업. 그게 사실 여러분들 이번에 입반 테스트에서 12번 문제였나요? 그거 제가 꼬아서 낸 거. 그거를 사실 이거 개념을 알고 있냐를 테스트하는 문제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에 대한 내용이 지금 이 페이지에 그냥 주구장창 써 있는 거고 여러분들도 아는 거니까 그냥 한번 읽어보면 됩니다. 단지 보기만 한번 읽어볼게요. 참고들만. 자, 나머지 정리 4번에 참고 읽어보면 나머지 정리는 1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이다. 즉, 직접 나눗셈을 하지 않고도 나머지를 구할 수 있는 게 사실 나머지 정리의 핵심이다라는 거야. 그리고 참고 밑에 거 보면 나머지는 결국 항상 A식, 여기서 A식은 뭐죠? 나눠주는 수. 나누는 식보다 차수가 한 단계 낮은 일반형의 형태로 나타낸다라는 거야. 그럼 선생님 저 질문이 있어요. 그럼 진짜로 2차로 나누면 꼭 1차가 나와야 됩니까? 이걸 되게 많이 질문해. 그리고 합답형이 이렇게 나온다. GX가 2차이면 RX는 1차 이하, 1차다 이렇게 나와. 그럼 애들 오케이 2차, 1차 딱 체크하고 넘어가. 맞지 않나요? 그리고 나중에 시험 끝나고 돌아와서 근데 이거 왜 틀렸어요? 오류예요. 야 2차로 나누면 1차 이하야. 무슨 뜻이냐? 너네들이 사실은 접하지 못해서 그래. 너네들이 여기가 2차인데 여기가 상수로 나오는 문제를 접하지 못해서 그런 거지 여기 상수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선생님 제가 문제 풀 때 여기가 그럼 상수가 나올지 1차가 나올지 어떻게 알고 먼저 접근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여기가 2차잖아요.
그러면 일단 1차라고 가정하세요. 근데 선생님 진짜 답은 상수항이면 어떻게 돼요? 알아서요. 얘가 ax 플러스 b라고 두고 풀었는데 상수항이잖아요. 그럼 알아서 얘 0 나와요. 자동으로. 신기하게. 그래서 답은 얘만 나와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차수보다 하나 작은 걸 가정하고 풀면 알아서 사라진다. 3차로 나눴어? 2차 안 나올 수도 있어요. 1차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린 2차 계수를 a라고 두면 알아서 없어질 거예요. 아셨죠? 자, 옆에 참고 읽어볼게. 인수란 인수분해 된 식에서 곱으로 이루어진 각각의 다항식을 뜻하고, 인수 정리란 이러한 인수를 찾아내는 정리이므로 이후 고차식, 즉 우리가 이번 시험 범위는 아니죠. 1학기 기말고사 범위인 고차식 인수분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하나 또 그냥 이 간단한 인수 정리만 배우자면 요거죠. FA는 FB는 여러분들한테 나올 수 있는 건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이렇게 나오든가 뭐 이렇게 나온다든가, 첫 번째 유형, 두 번째 유형, 그리고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나온다든가. 여기서 K는 0이 아니라는 전제야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인수 정리하면 요 세 가지 중에 무조건 하나를 만나게 될 거예요. 첫 번째, 얘가 제일 쉽죠. 세 번째가 가장 쉬운 이유가 뭐냐면 어떤 함수에다가 A를 넣거나 어떤 함수에다 B를 넣거나 어떤 함수에다 C를 넣으면 항상 일정한 K 값이 나오더라. 근데 그 K 값이 0이 아니다 이거야. 근데 왜 0일 때는 안 해주세요? 0일 때 너네 다 할 줄 알아서 그래. 0일 때는 너무도 단순하지. FA랑 FB랑 FC가 0이다? 근데 우리 수학에서 는 0, 는 0이라고 하는 건 다시 말하면 뭐죠? 저기 보면 방정식이에요. 얘가 는 0이 되면 방정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방정식은 결국 어디를 구하라는 거냐면 X축과 만나는 교점을 찾아달라는 거랑 똑같아요. 그 말 뜻은 뭐냐? 바로 fx의 근 자체가 a랑 b랑 c를 의미하니까 여러분은 최고차 한계수가 모른다는 전제하에 x-a, x-b, x-c 이렇게 식을 세운다라는 거야. 근데 이렇게 가르치면 하수. 선생님들도. 이렇게 가르치는 학교 선생님이 있다. 그러면 하수예요. 왜 하수냐면 이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여기가 0이 안 나오면 당황하는 거야. 이게 사실 0일 때부터 가르쳤으면 여기가 0이 아니어도 애들이 고민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얘가 문제 조금 꼬아서 내볼게요. 만약 이렇게 나왔어. F1은, F2는, F3은 는 0이라는 것과 F1은, F2는, F3은 3이 나왔어. 근데 애들이 웃긴 게 이건 잘하거든요. 근데 이건 또 못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 배울 때 헛배워서 그래요. 왜냐면 사실은 이거 가르칠 때 여러분 여기가 는 0이잖아요. 근데 이 는 0이 사실은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게 뭐냐면 여기가 0이어서 여기다 0을 사실은 써줘야 돼요. 이 숫자를. 근데 우리 눈에 0이 안 보이거든요. 우리 눈에 제일 위험한 숫자가 뭔지 아세요? 1이랑 0이에요. 왜? 1은 곱하기가 안 보이고요. 더하기는 0이 안 보여요. 이게 언제 힘을 발휘하냐면 언제 선생님이 곱하기 1 때문에 이번 시험 틀렸어요를 아마 미적분에서 경험하게 될 거예요. 미적분 함수의 극한에서요. 이 곱하기 1이 눈에 안 보여서 틀리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이 더하기 0도 내 눈에 안 보여요. 그 말 뜻은 뭐냐? 사실 여기 0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0이 아닌 다른 숫자가 들어가더라도 우린 당황하지 말고 이 두 번째 식 어떻게 세우면 돼요? fx는 최고차항이 p고 1, 2, 3 그리고 꼭 새로운 공식처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여기가 0이어도 0이 들어갔을 거고 여기가 3이면 여기 3 써주면 됐던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근데 애들이 전혀 이 개념과 이 개념, 얘랑 얘랑은 아예 다른 개념인 줄 알아. 아니에요. 똑같아요. 여기가 0이면 0 들어가고 1이면 1 들어가고 3 들어가면 3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두 가지 아마 익숙하게 볼 텐데 그럼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뭡니까? 라고 하면 여기 는 K라고 줬는데 여긴 는 K가 안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제 뭐 요런 거, 이제 두 번째가 사실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디서 많이 풀게 되죠? 2차 함수 파트에서 굉장히 많이 보게 될 텐데 여러 가지 방정식이랑 얘는 뭐죠? 0이 나오고 K가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나와요. 자기 자신. 이게 자기 자신이 나온다는 건 이게 뭔지 아세요? 여기는 아까 숫자잖아요. 여러분 이게 숫자거든요? 아까 내가 숫자면 무슨 식이라 했죠? 방정식이라 그랬죠. 근데 여기가 얘랑 똑같은 문자가 나오잖아요. 얘랑 똑같은 문자가 나오면 이건 뭐 방정식이 아니에요. 얘는 교점이에요. 교점. 이게 지금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게 사실은 조금 난이도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본 친구들이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문제가 나오죠. 갑자기 뜬금없이 F1은 1이다. F2는 2다. F3은 3이다 나와요. 그럼 애들이 얘랑 많이 착각을 해요. 끝에가 상수네. 이거 방정식일 거야. 근데 이거 방정식 아니에요. 이거 함수예요. 왜 함수입니까? 라고 하면 얘와 얘가 동시에 바뀌죠. 같이 바뀌어요. 그럼 얘는 다시 쓰면 fx는 x예요. 여기 1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2 나오고 3 넣으면 3이죠. 그럼 우리가 수학에서 고3 때까지 기억하세요. 함수. 두 함수를 같다고 둘 때는 뭘 찾을 때죠? 교점 찾을 때예요. 우리 수학에서 식과 식을 같다고 둘 때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교점 찾을 때예요. 교점. 그래서 얘가 바로 교점을 찾는 거예요. fx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지만 y는 x라는 선을 그었을 때 세 점에서 만나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얘를 반대로 넘겨서 어떻게 했어요? 방정식으로 먼저 만들고 식을 다시 세웠어요. 이렇게. 그리고 최고차항 모르니까 p. 그래서 fx 찾으라 그러면 얘 넘겨서 최종 정답이 이렇게 나와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문제 갖다가 개념 파악하는 애들이야. 지금 아마 이 문제 안 풀어본 친구 없을 거야. 안 풀어본 친구는 없지만 이렇게 배우고 풀어본 적은 없어. 왜? 개념서에도 안 써 있어요. 개념서에도 하도 애들이 어려워하니까 그냥 유형이야. 여기랑 여기가 숫자가 똑같으면 뭐 x로 두고 넘겨서 는 0을 만든 다음에 인수를 갖는다. 근데 얘들아, 내가 말했지만 공수원이 선생님이 미적분 원을 가르쳐 보니까 공수원이 너무 중요해. 공수원 망치면 끝납니다. 미적분 다 망쳐요. 대수도 망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요 개념을 잘 익혀두고 내가 예전에는 그냥 같다고 뒀다면 지금은 이 두 식을 교점을 찾는 거구나. 왜냐면 나중에 가면 교점 찾아야 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교점으로 나와요. 대놓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고3 때까지 식과 식을 같다고 두는 경우는 교점을 찾을 때고 나는 지금 이걸 그냥 단순하게 맨날 센에서 RPM에서 마프 시너지에서 맨날 이렇게 주면 이렇게 풀고 이렇게 그냥 단순 노동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두 식을 같다고 뒀을 때 만나는 교점이 1, 2, 3이라는 거고 나는 얘를 반대로 넘기면 는 0이 되니까 방정식이네. 그럼 이 문제가 교점에서 뭐로 바뀌어? 해로 바뀌네. 그럼 이 식은 결국 해가 1, 2, 3이고 그래서 이 x가 넘으면 fx가 찾아지는구나 라고 익혀두셔야 되는 거야. 아셨죠? 나중에 아마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거예요. 틀려봐야 아시겠죠? 그거에 대한 내용이 지금 2페이지에 돼 있던 거고요. 3페이지 조리제법. 언제까지 조리제법 하실 거예요? 조리제법 하지 마세요. 나중에 제가 오늘 만약에 주간 테스트를 봤는데 풀이에 조리제법이 써 있다. 근데 그런 건 허용해 줄게. 시간이 남았어. 시간이 남았고 다 맞았어. 근데 조리제법이 써 있어. 그건 내가 인정해. 근데 시간도 부족해. 오답도 많아. 근데 조리제법 했어? 그럼 시간을 줄이질 못했다는 거야. 제발 얘들아 조리제법은 이제 그만하셔야 돼요. 조리제법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조리제법은 아까 말한 이 문제 있죠. 여기 써놨어 안 써놨어. 이거 빼놓고 쓰면 안 된다니까. 시간이 부족해. 왜냐하면 너네 솔직히 말하면 조리제법도 솔직히 3차, 4차부터 쓰는 것도 웃겨. 3차, 2차, 1차 상수 4개까지는 쓰라고 하지만 5차 넘어가서부터는 조리제법 잘 안 써요. 5차 이상부터 심지어 4차 이상부터야. 4차 이상부터는 조리제법보다는 그냥 인수분해 통해서 문제를 푼단 말이야. 바로바로 개수비교법으로. 근데 그 선생님이 알았어. 너네 마음대로 해봐봐. 해보고 나중에 틀려봐야지 알고 시간 부족해봐야지 알고 다른 친구들은 그렇게 풀고 있는데 나는 지금 시간을 걸려서 풀고 있네라 느낄 수밖에 없어. 조리제법 쓰지 마시고 조리제법 이 문제는 내가 허용해. 이거 써야 돼. 나도 써 이거 조리제법. 근데 나는 그나마 좀 나중에 이거 조리제법 안 쓰고 푸는 방법도 있거든. 기가 막히게. 근데 그건 나중에 알려줄 테니까 지금은 뭐 쓰든 개수비교법을 하든 뭐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전 말했어요. 이대부분 시간 부족합니다. 자, 옆에 조리제법의 확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확장이라기보다는 앞에서 배운 거 있죠. 요거 아까 제가 여기서 우리 다은식 연세에서 선생님이 엄청나게 힘줘서 푼 거 있지? 그거에 대한 개념을 내가 여기다 다시 적어 놓은 거니까 차근차근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한번 학원책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럼 도대체 항등식은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냐 한번 보자 이거야. 자, 제가 여기서 풀려볼 만한 걸 한번 풀려볼게요.
음흠, 음흠. 자, 이거 한번 해볼까? 87번 한 번만 풀어봐 보세요. 87번. 자기가 공부했던 방식을 다 버려야 됩니다. 지금은 선생님 방법이 정답이야 라는 식으로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풀어보셨을까? 자, 5초 뒤에 마무리할게요. 자, 제가 원하는 풀인 이거였어요. 이거를 1하고 마이너스 1을 넣어서 찾는 게 아니라 뭐 수치 대입법으로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원했던 풀이는 뭐였냐면 한 번쯤 이것 좀 해보자. x8승 얘는 사실 수치 대입법이 더 빠르긴 하겠다. 사실은 얘를 반대로 넘기는 거였어요. 이렇게. 그리고 마이너스 b 플러스 5. 그 다음에 여기에 x제곱 마이너스 1 있잖아요. 이렇게. 사실은 제가 원했던 거 한번 너네 fx도 구할 수 있니? 라는 걸 사실 물어봤던 건데 얘는 수치 대입법이 더 빠를 수는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다 x에다가 1이랑 마이너스 1을 넣어서 찾는 게 훨씬 빠르겠다 얘들아. 선생님이 이거 fx 찾는 문제인 줄 알았어. 그럼 얘는 답이 뭐가 나오죠? 뭐 1이랑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 돼. 그리고 얘들아 아까 그거 있었잖아. 아까 제가 항등식 풀이가 두 가지 했지. 거기서 수치 대입법 푸는 두 번째 방법이 뭐라 그랬지? 어떤 다항식과 fx가 곱해진 형태가 나오면 수치 대입법 사용한다. 오케이. 개념이 완벽하니까 그 풀이가 바로 떠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손이 먼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보고 머릿속에서 개념 찾고 그다음 손이 움직이는 게 사실은 그 시간이 좁혀지는 게 제일 좋은 거지. 그러려고 학원 다니는 거야. 학원 이곳저곳 다녀봤자 똑같은 개념 가르치고 똑같은 거 하면 아무 의미 없다니까. 자, 우린 그 시간을 줄여야 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다 그냥 x에다가 1이랑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어서 그냥 수치 대입법해서 푸는 게 훨씬 빠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아, 여기서도 여기 좀 중요한 문제가 없네요. 요거 한번 해볼까? 요거? 그래, 요거 한번 해보자. 88번 시작. 아까 제가 했던 말 기억하죠? K 값에 관계없이 라고 나오면 어떻게 풀어야 되지? 생각하고 손이 움직여야 돼. 허진아, 춥니 혹시? 괜찮아? 창문가가 좀 추울 가능성이 커서. 자, 5초 뒤에 마무리할게요. 요 정도면 답이 나왔어야죠. 자, 끝내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 문제 내가 시작하고 풀었을 때 K 값에 관계없이 하고 처음에 머리에 떠올랐던 말이 뭐예요? 호승쌤이 K 값에 관계없이 라고 나오면 무슨 값에 관계없이 어쨌든 이런 앞에 미지수 바뀌는 게 나오면 그걸로 묶자라고 했어. 그래서 묶으셔야 돼요. 근데 묶는데 이제 문제가 생기지. K가 2차도 있고 1차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 그럼 같은 거 동류항끼리 묶어줘야죠. K 제곱으로 한번 묶어볼게. 뭐 나오죠? 앞에는 A가 나오네요. 그리고 저 뒤에 가보면 CK 제곱 있으니까 C가 나오네. 오케이.
그 다음 K 가진 거 묶어볼까요? K 가진 거 묶으니까, 뭐나, BK 하나 있고. 그 다음 마이너스 4CK 이 나오네. 마이너스 4C가 나오네. 그럼 없는 거 써볼까요? 마이너스 4A. 없고. 그 다음에 플러스 B. 없고. 그 다음에 저 뒤에 4C. 그리고 6도 넘어오세요. 는 0. 6도 넘어와 줘야지. 왜? 방정식으로 만들어버렸어. 방정식. 방정식이면 땡큐거든. 무조건 0 되면 돼요, 답은.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든지 간에 여기 지금 학생 수가 9명이 있으면 9개의 숫자가 들어갈 거야. 그래도 항상 0 돼야 된대. 방법은 하나야. 여기가 0 되고 여기가 0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여기도 0일 수밖에 없다. 미친 듯이 이제 연립해야겠네. A는 마이너스 C가 나올 거고 B는 4C가 나올 거고 여기다 넣어버리면 A 대신에 마이너스 4C 넣으면 4C 나올 거고 B 대신에 4C 넣으면 4C 4C 마이너스 6은 0이니까 4, 8, 12 12C가 6이다. 따라서 C는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죠. 주구장창 나오겠네.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B는 자동적으로 2다. 문제가 뭘 찾아달래요? A, B, C. 알아서 탁탁탁 곱해지게끔 돼 있네요. 답은 몇 번? 자동적으로 5. 답은 4번이 되겠네. 자, 또 넘어가 볼게. 아주 좋은 문제들이 많네요. 요것도 한번 해볼까? 93번 시작. 이게 당황하는 이유가 있어요. 93번. 자, 5초 뒤에 마무리할게요. 자, 끝내볼까요? 일단 93번을 설명하기 전에요. 제가 여기서 개념 설명 하나만 해드릴게요. 뭐냐면 항상 모르는 문자와 식의 개수가 똑같아야 되는데 모르는 문자는 두 개인데 식은 하나밖에 안 줬어요. x 플러스 y는 5다. 끝. 그럼 애들 당황하죠. 뭔가 연립이 가능해야 돼. 안 되죠. 그럴 때는 항상 모르는 문자에 비해 식이 적잖아. 지금 모르는 문자 두 개, 식은 하나밖에 없죠. 그럼 무조건 한 문자로 바꿔야 되니까 얘를 y는으로 바꾸든 x는으로 바꾸든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한 문자로 바꿔서 이걸 밑에 식에다 투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결국 이건 뭐에 관한 식이 되죠? x에 관한 2차식이 나올 거예요. 그래놓고 문제가 모든 실수 x, y 그러면 얘들 아까 말했지 모든 실수 x 이런 말이 나오면 다시 말하면 똑같은 말이 뭐다? x 값에 상관없이랑 똑같다. 그래서 우린 뭐 하더라? 얘를 2차 가진 것끼리 1차 가진 것끼리 없는 것끼리 만들고 각자 뭐가 돼주면 된다? 0이 돼주는 게 풀이겠구나 라는 거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93번의 답은 4번 18 나온다 이거지. 야, 나 하나만 이게 선생님이 작년 1월하고 2월 달에 했을 때 한 명인가가 대답했던 거였거든. 한 명? 이 94번을 거의 2초 만에 푸는 애가 있었어. 94번 밑에 있는 거. 94번을 한번 2초 만에 한번 풀어볼래. 94번 시작. 이게 한 명이 진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선생님들이 푸는 방법으로 바로 풀었거든. 자, 끝. 정답. 지금 답 나왔어야 돼.
이것보다 사실 더 빨리 풀려. 잘 봐봐. 혹시 푼 사람이 있어? 94번의 정답이 뭐냐면 1번이야. 자, 이게 왜 이것보다 훨씬 더 빨라야 돼. 그냥 문제 있잖아. X값에 관계없이 이게 항상 일정한 값, 끝. 그리고 바로 탁탁 하나씩 쓰고 끝. 이게 왜 그러냐면 정석대로 풀면 원래 이렇게 풀어야 되거든. 이거 정석대로 풀으려고 시도했던 친구들도 굉장히 좋아요. 원래는 뭐냐면 3x 플러스 b가 b분의 지금 ax 마이너스 5잖아. 얘가 일정한 값 나온다 그래서 진짜 얘를 는 k라고 놔야 돼. 얘는 일정이라고 쓰고. 얘들아, 일정하다는 건 무슨 뜻이지? 저 k에 뭐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럼 결국 k 값에 관계없이랑 똑같은 말이어서 얘를 대각선끼리 곱하면 3kx 플러스 bk는 ax 마이너스 5 이렇게나 마찬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문제에서 뭘 했냐면 x값에 관계없이라고 먼저 첫째 줄에 줬지. 그래서 x로 묶어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3k 마이너스 a의 x, 그 다음 없는 거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면 이 x에 뭐가 들어가도 항상 0이 됐으면 좋겠다 했으니까 여기가 0 돼야 돼. 그래서 k는 뭐가 나와? 3분의 a가 나와. 그럼 k를 여기다 넣었어. 그럼 3분의 ab가 뭐 나와? 플러스 5가 0 나와야 되니까 ab는 따라서 정답은 마이너스 15. 이렇게 찾는 게 사실 정석이야. 근데 어떤 친구가 어떻게 풀었냐면, 선생님들은 어떻게 푸냐면, 얘들아, 이 값이 항상 일정하다는 걸 물어볼게. 우리 2분의 6 몇이지? 3이지? 그럼 물어볼게. 3분의 9는? 3. 1분의 3도? 3. 4분의 12도? 3. 이렇게 나오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결국엔 같은 비율만큼 늘어나면 항상 일정한 값이 나오더라라는 거야. 이해가? 그럼 얘도 x에다 뭘 넣든지 간에 항상 일정한 값이 나온다는 건 위아래가 항상 일정한 비율이라는 거야.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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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배. 그러면 잘 봐봐. 3이 a 되려면 뭐 곱해야 돼? 3분의 a를 곱해야 되지. 3짜리가 a 되려면 3분의 a를 곱해야 돼. 그럼 결국 b에다가도 3분의 a를 곱하면 얘가 나와야 돼. 그래서 a, b는 마이너스 10. 그냥 바로 이렇게 찾는 거야. 끝났지. 이게 비율 관계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야. 그래서 아무거나 하나 잡으면 돼. 선생님, 저는 b를 잡을게요. 상관없어. b가 마이너스 5 되려면 b분의 마이너스 5 곱하면 되겠네요. b분의 마이너스 5를 곱했을 때 얘가 나오면 하면 되겠네요. 맞아. 근데 거꾸로 해도 돼요. a가 3 되려면 a분의 3을 곱해야 돼요. a분의 3을 곱하면 b 나오면 되겠네요. 상관없어요. 뭘 해도 돼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놈은 이 비율 관계를 떠나서 x값에 관계없이, 이게 x값에 관계없이 항상 나누기가 똑같다는 건 위아래가 비율이 똑같아야 되는구나. 이게 머릿속에 개념이 잡혀 있었냐 없었냐의 차이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뒷자. 이거 개수의 합 나온다. 이거 너네 다 맞췄던데. 97번 시작. 힘들어도 좀만 참아줘요. 그렇게 한숨을 누구였어? 룸이었어? 왜 안 구해? 윤서진. 잘 안 풀려? 오늘? 힘들어? 왜 학원 오는 날이 힘들까? 어제는 어땠어? 요즘 학교 끝나면 집에 가면 잠 자니? 개꿀잠이네. 원래 그 학교 갔다 와서 자는 게 개꿀잠이지.
어떻게 하겠어. 고등학생인걸. 참아야지.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일단 이 문제 여러분 못 푸는 친구들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념을 설명해 드릴게요. 결론적으로 어떤 fx를 전개했더니 저렇게 나와 있대. 그래서 우리는 얘를 뭐라고 말하죠? 이것들을 개수라고 해요. 그럼 얘들아, 우린 이런 생각을 해보자 이거지. 너네한테 물어볼 수 있는 건 여기서 많게는 한 4가지 정도가 있어요. 1번, 모든 개수 좀 다 더해줄래? 라는 거야. 2번, 짝수들만 더해줄래? 라는 거지. 3번, 홀수들만 더해줄래? 라는 거야. 그래놓고 이 4번이 조금 킬러야. 4번은 킬러라기보다는 이 4번은 애들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까불다가 틀려요. 이건 까불다 틀리는 경우가 하나 있거든요. 바로 뭐냐면요. 요거야. 이거 뭘 까물지 보이지? A 제로가 없어. 근데 애들이 자기도 모르게 1번하고 4번을 혼동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 대부분 4번 틀리는 친구들은 까불다가 틀리는 경우가 많아. 왜? 아, 나 이거 풀어봤어. 막 급해갖고 막 암산하고 막 하다가 틀리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이 4번만 조심하시면 돼요. 자, 4번을 찾으려고 그러면 결국에 우리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구해볼게.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하죠? 미지수가. 자, 나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저는 이렇게 가르쳐요. 이 문제 유형을. 어떻게 가르치냐? x에다 1 좀 넣지 마. 아, 나 저 x에다 1 넣는 애들이 제일 싫어. 무슨 뜻이냐? 무조건, 아니,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때는 1을 넣어야 되지만 자꾸 그래 1 넣으면 답 나온대. 아닙니다. 여기선 제가 미지수를 x라고 줬으니까 1 넣었을 땐 말이 되지만 알잖아요, 여러분들. 문제 많이 풀어봐서 알잖아요. 이 뒤에가 굳이 x가 아니고 x-1이 들어갈 수도 있고 x-2가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엔 되게 무궁무진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애들이 맨날 1 넣으면 된대. 이거 1 넣으면 돼요? 1 넣으면 얘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 미지수, 요 미지수식 있죠? 요 미지수식이 바로 1이 되도록 하는 x값을 넣자. 얘는 얘가 1 되려면 1 넣는 거지만 얘는 얘가 1 되려면 2 넣어야 되고 얘는 1 넣으려면 3 넣어야 된다라는 거야. 왜냐면 나중에 우리 옛날에 우리 마포관에 있던 친구들 저랑 주간 테스트인가 아니면 총괄평가에 한 문제 있었어요. 분모 3분의로 시작하던 거 하나 기억나? 3분의 이렇게 하고 뒤에 거 3의 제곱분의 뭐로 시작하고 3의 4승 이렇게 시작했던 문제. 애들 그거 다 틀렸던 이유가 그거야. 그럼 원래 식을 이 뒤에 걸 빨리 만들어 준 다음에 얘가 1 되는 값을 넣어야 되는데 그냥 애들 다 1 넣으니까 다 틀리고 자빠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미지수가 1이 되도록 하는 수를 넣자. 2번 홀수들만 남거나 3번 짝수 홀수들 남았지. 그럼 결국에는 우리는 1번, 2번, 3번은 서로 얽혀 있고 얽혀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일단 첫 번째, 선생님, 이 둘 중에 한 가지를 찾으려고 하면 부호가 하나는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래서 먼저 1번, 얘를 먼저 구하는 거야. 1번을 먼저 구하자. A0부터 AN까지. 그 다음 2번을 구해야 되는데 이 2번이 바로 뭐냐? 이 미지수가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하는 숫자를 넣자라는 거야. 왜? 마이너스 1을 넣으면 홀수승은 마이너스 1, 짝수승은 양수, 홀수승은 마이너스 1이니까 부호가 왔다 갔다 한다 이거지. 그래 놓고 얘를 뭐 하면 돼? 더하고 빼서 바로 우리는 2번을 찾던가 3번을 찾는다라는 거야. 근데 또 이런 애들 있다? 이거 찾으라 그랬더니 이건 잘 찾았어. 그럼 또 이걸 구하라 그랬더니 또 뺀다? 그러지 마. 우리 아시다시피 얘네 둘이 나오면 뭐 나와? 얘 나와야 돼. 얘가 50 나왔는데 얘가 100이야. 얘는 50이겠지. 얘가 30인데 얘는 60, 70이 나왔어. 얘는 자동으로 40일 수밖에 없어. 둘이 더해서 얘가 된다는데 얘 구할 때 이거 하고 얘 구할 때 이거 하고 두 번 하시면 안 돼요. 시간 부족합니다. 마지막 요건 제발 조심하자. A0가 없다. 그래서 항상 이 1번을 구한 다음에 A0를 따로 구해야 된다. 그럼 A0는 선생님 제가 어떻게 구하죠? 라고 하면 대부분 A0는 상수항이더라 라는 거. 그럼 상수항을 어떻게 찾죠? 라고 하면 또 0 넣어 0 넣어 이러면 혼나지. 상수항을 찾으려면 미지수가 0이 되도록 하는 숫자를 넣자라는 거지.
그래서 요런 숫자들은 1 넣는 거고 요런 숫자는 2를 넣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개념을 머릿속에 잘 잡으셔야 됩니다. 뒷장 넘어가서요. 여기는 어려운 게 없어. 다 뭐 쉬운 것들만 나왔냐? 너무 허무하다. 여긴 넘어가시고요. 제가 꼭 여러분들 아마 틀릴 것 같아서 풀릴 만한 거? 야, 나 이거 한번 풀려볼까? 여러분들 그 입반 테스트 4번 5번 문제 한번 풀려볼까? 아, 118번이 있네. 119번 시작. 그런 마음이라면 하고 싶은 것도 하기 싫겠다, 이씨. 좀 적극적으로 하면 안 돼? 내가 앞에서 뭘 해줘야 힘이 나겠니, 서진아. 이씨. 여러분들 이거 입반 테스트에서 오지게 많이 틀렸던 거잖아요. 같이 해볼까요? 선생님 50인데 7이에요. 아, 이건 못 구합니다. 저도 못 구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7의 거듭제곱 중에 50이랑 제일 가까운 수를 찾아야겠죠. 49네요. 7의 제곱.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할 거죠? A라는 놈이 7의 제곱을 몇 승 할 거야? 자, 206을 2로 나누면 103. 오케이, 너무 이뻐, 끝. 그리고 7의 제곱을 몇 승 할 거야? 214면 107승. 뭐야, 얘는 다 나오네? 그냥 깔끔하게. 그래서 얘는 다시 쓰면 49의 103승과 49의 107승을 지금 누구로 나눴다? 50으로 나눴다라는 거죠. 자, 요것만 여러분들 조심하시면 돼요. 누구를 치환해도 상관없어요. X를 치환해도 되고 50을 치환해도 되는데 치환했을 때 요것만 조심해 주세요. 제가 49를 X로 치환해 볼게요. 그러면 이 문제는 X의 103승과 X의 107승을 50으로 나눴으니까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더라 라는 거예요. 우리 목을 구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얘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할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의 103승 마이너스 이거 애들 딱 틀리기 좋은 문제네. 이게 결국 R이 나오겠죠. 그래서 애들 딱 답을 뭐라고 쓴다? R은 마이너스 2 끝. 그래 놓고 마이너스 2 쓰고 100% 넘어갔을 가능성 큽니다. 보기에 마이너스 2 만들어 놓을 거예요. 학교 시험.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아마 마이너스 2라고 써 있는 애도 있을 거야. 자, 여러분. 나머지가 음수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수학에서 숫자를 숫자로 나왔는데 나머지가 음수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그럼 도대체 이거 저번에 설명했었나 개념? 이게 왜 음수 나와요? 저에게 음수 나오는 원리를 설명해 주세요. 9를요 2로 나눴어요. 정상적인 건 얘죠. 근데 9를요 똑같이 2로 나눴어요. 근데 5로 몫을 만들어 버렸어요. 무슨 뜻이죠? 목이 지금 하나 더 올라간 거예요. 몫이 하나 더 올라갔으니까 나머지가 오히려 더 줄게 나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걸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구하는 게 아니라 몫이 하나 더 올라갔으면 몫을 하나 빼면 되잖아요. 그 작업이 바로 나머지에다가 나누는 수 2를 더해서 정상적인 나머지를 찾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럼 얘도 지금 몫이 하나 더 올라간 상태예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마이너스 2 나왔죠. 당황하지 말고 몫을 하나 떨어뜨려야겠다. 더하기 뭐 하면 돼? 너네 뭐로 나눴어? 50으로 나눴잖아. 50을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답은 48. 끝. 그래서 119번의 답은 48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좀 풀었으면 하는 거.
이 뒤에는 설마 다 똑같네요. 다 똑같고 앞에서 선생님이 한번 여러분들 풀리고 연습시킬 만한 거 있는지 볼게. 115번 한번 해볼까요? 115번. 저랑 같이 하면 숙제가 뜨는 거니까. 딱 정각까지만 문제 풀고요. 나머지 10분 동안은 개별 첨삭 해드릴게요. 혹시 따로 질문 있거나 할 수도 있으니까. 지훈아 다 풀었냐? 못 풀었어? 그러고 있어? 나 저 지훈이 저 미치겠네 저거. 자, 115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px는 x 플러스 1로 나눠 떨어지고 px는 x 마이너스 3으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3이래.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2x 마이너스 1에다가 px를 곱한 것을 누구로 나눴냐면 이거 인수분해 되죠. 요렇게 얘로 나누었을 때 그리고 여러분 최소한 2차로 나눴으면 나머지 몇 차라고 나와야 돼? 1차니까 ax 플러스 b라고 두겠다라는 거야. 근데 얘들아 이거 너무 쉽잖아. 내가 너네들한테 말했는지 안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내 모든 손모가지를 걸고 말할게. QX를 구하는 경우는 진짜 없어요. QX를 구할 땐 한 1억 문제 나머지 정리 문제 풀어봐야 한 문제 정도 나올까 말까야. 무슨 뜻이냐? 얘를 구할 일은 없다라는 건 얘를 구할 일이 없대. 얘를 구할 수는 없는데 지금 있지 문제 속에. 그럼 방법은 하나야. 쟤를 없애야 돼. 그럼 얘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하나야. 바로 여기가 0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무조건 일단 x에다 뭐랑 뭐를 넣을 수 있어? 3이랑 마이너스 1을 대입할 수 있다라는 거네. 자, 한번 3을 넣어볼게. 3 넣어보면 6 빼기 1이니까 5p3이 여기 싹 다 사라질 거고 3a 플러스 b라고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두 번째 마이너스 2 넣으면 마5 p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 넣으면 어차피 싹 다 사라질 거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b 아니냐라는 거. 그럼 모르는 문자씩 2개 나왔으니까 감사합니다. 연립하려고 봤더니 P3 값이랑 P-2 값을 모르지 않냐? 아니지. 첫째 줄에 PX를 X 플러스 1로 나눴더니 나눠 떨어진다라는 건 나머지가 0이란 소리고 X-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뭐 나왔대? 3이 나왔으니까 얘가 3이라는 거야. 따라서 얘는 0이 되는 거고 얘는 15가 되는 거니까 위에서 아래 거 빼보자라는 거지. 빼면 5의 2는 15. 따라서 A는 3이 나올 거고 A가 3이면 마이너스 6이니까 B는 6 이렇게 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 문제가 뭘 찾아달래? 나머지 그러면 3x 플러스 6 답 1번이 되겠다라는 거. 아셨죠? 자, 그럼 일단 수업 영상은 여기서 끊도록 하고요. 10분 동안 혹시 개별적으로 질문할 거나